는 그날도 평소와 같이 롯데백화점 명품관 바닥을 닦고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 차가운 바람이 유리문 틈새로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명품관 바닥은 항상 깨끗해야 했다. 그것이 그녀의 일이었으니까. 할머니, 오늘 정말 큰 행사인데 긴장 안 되세요? 옆에서 진열대를 정리하던 서지연이 물었다. 25의 젊은 여성, 아직 사회초년생이었지만 항상 김영순에게 공손하게 대했다. 나는 그냥 바닥이나 깨끗이 닦으면 되는 거라 긴장할 일은 없어요. 영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솔직히 조금 긴장됐다. 이른 아침부터 백화점 공기는 무거웠다. 모두가 오늘의 특별한 행사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다. 그래도요, 오늘은 진짜 큰 행사라니까요. 지연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외국에서 VIP 오신대요. 국제자선기금 행사를 여기서 연다는데 롯데 회장님까지 다 오신다더라고요. 영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다. 70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동작은 정확하고 빨랐다. 수십 년간 닦은 바닥이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조심하세요. 부장님 오늘 완전 날카로우시대요. 그때 멀리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우야, 저쪽 플로어 점검 다 했어. 행사 담당자 강민호 부장이었다. 검은 양복에 번쩍이는 구두를 신은 그는 항상 완벽함을 요구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엔 더했다. 오늘 실수한 사람들은 다신 백화점에 못 들어옵니다. 아시죠? 강민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명품관 안을 가득 메웠다. 긴장감이 점점 더 짙어졌다. 그는 지연 앞에 가서 손목시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나 해요.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다. 영수는 바닥을 닦던 손을 멈췄고 옆에서 진열대를 정리하던 정우도 고개를 들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강민호는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차며 소리 없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우 씨, 당신도 똑같아요. 왜 이런 데서 시간을 허비합니까? 상태가 이게 뭐예요? VIP 행사 준비를 이따위로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민호 부장은 영순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할머니, 지금 뭐 하십니까? 아직까지 걸레질이요? VIP들이 보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의 말 끝에는 비아냥이 가득 묻어 있었다. 네, 곧 치우겠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곧 치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치우세요. 이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돼요. 그는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했다. 아, 정말 이래서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면 참 피곤하다. 강민호 부장이 사라지고 지연은 조용히 영순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런 게 익숙하니까요. 다른 팀에서 그러는데요. 강 부장이 오늘 일 잘하면 승진한다고 다닌대요. 그래서 오늘 직원들 쥐잡듯이 잡고 아주 난리예요. 바로 그때였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통역사가 갑자기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 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강민호에게 달려왔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다급한 메시지 알림이 여러 떠 있었다. 강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최 대리는 땀에 젖은 손으로 이마를 훔치며 말을 이어갔다. 통역사가 사고가 나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야, 행사 시작까지 5분 남았어. 지금 와서 그게 말이 돼. 너 그동안 뭐 한 거야?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냐고. 분노에 찬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 직원들은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오늘 회장님도 오시고 중요한 VIP 행사인데 이게 무슨 개판이야.
강민호가 최 대리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다가섰다. 너, 이 일 끝나고 사무실로 와. 최 대리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더듬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어떻게든 구해와. 시간이 없으면 내가 하든가. 강민호가 소리쳤다. 지금 행사 시작까지 3분 남았다. 이거 해결 못하면 넌 잘리는 거야. 알아들었어? 행사장은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다. 최 대리는 허둥지둥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영수는 본능적으로 걸레를 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입구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리자 행사장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강민호는 급히 넥타이를 고쳐매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정재훈 회장과 최 상무가 느릿하게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에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강민호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공손히 인사했다. 회장님, 상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정재훈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민호의 어깨를 툭 쳤다. 강 부장,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라고. 최 상무도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이번 행사 치르면 고과에 반영될 거야. 오늘 실수 하나 없이 진행해. 강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다. VIP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등장했다. 전 세계 명성을 떨치는 글로벌 투자 그룹 라이트 인터내셔널의 대표 마이클 리. 그의 차분한 미소와 느긋한 걸음걸이만으로도 행사장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다. 강민호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통역사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맴돌았다. 젠장, 이러다가 내 경력도 끝장이야. 행사장은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차올랐다.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롯데백화점 명품관 행사를 맡게 된 김승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명품관 내부에 울려 퍼졌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며 고급스러운 음악이 깔리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곳곳에서 고급 샴페인이 잔에 따르며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빛을 발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가운데 무대 위에서는 브랜드 대표의 환영사가 시작됐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초청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성원에 감사하는 자리이자 명품 브랜드의 새로운 컬렉션을 공개하는 의미 깊은 순간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분위기는 격식 있고 완벽하게 차려진 고급 행사 그 자체였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강민호와 직원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 찼다. 어떡하죠? 제가 알고 있는 통역사 몇 분한테 다 연락을 드려봤는데 지금 못 온다고. 정우가 잔뜩 굳은 얼굴로 속삭이자 강민호는 이를 악물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계속 전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해. VIP 연설이 시작되면 우린 끝이야. 지연도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부장님, 혹시라도 데뷔책이. 데뷔책. 지금 그딴 게 어디 있어. 강민호가 작게 소리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것도 회장님 앞에서. 강민호 부장의 마음도 모르고 행사는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라이트 인터내셔널의 대표 마이클 리께서 이 자리를 위해 특별한 연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이클 리 대표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그 순간 영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강민호 부장에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부장님, 제가 통역을 해볼까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강민호 부장의 얼굴이 그녀를 보자마자 굳어졌다. 마치 그녀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한 것처럼.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장난처럼 보이세요.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신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그냥 청소나 하세요. 정신 사납게 하지 마시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그녀도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긴 그녀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니 그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젊었을 때 잠깐 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때 통역도 조금 해봤습니다. 저를 못 믿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저 말고 해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을 들은 강민호 부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다.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던 이 노인이 무슨 통역을 하겠다고 저러나 싶었겠지. 그런데 그녀는 그저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괜찮을 겁니다. 한 번만 믿어보세요. 제가 부장님 나쁜 소리 듣지 않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무언가 고민하는 듯 눈빛이 흔들렸다. 상황은 점점 더 급해지고 있었고 VIP 연설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면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시켰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정우야, 우리 여성 유니폼 있지? 빨리 가서 할머니 들려와. 맞았다. 지금 그녀의 복장은 통역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마이클 리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행사 진행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장내가 고요해졌다. 시선은 모두 단상 위로 향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VIP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영순도 조용히 한 걸음씩 단상으로 올라섰다. 조명이 쏟아지는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무대 위의 긴장감이었다. 뒤편에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저 사람 청소부 할머니 아니야. 진짜네. 매일 복도 닦으시던 분 맞잖아. 아니, 근데 왜 저기 올라가? 설마 통역사 못 왔다면서 저분이 대신하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청소만 하신 분인데 무슨 통역을. 직원들의 눈빛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는 그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도 그 시선들을 느꼈다. 수십 년 동안 바닥을 닦으며 받았던 익숙한 시선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주먹을 살짝 쥐었다. VIP가 연설을 시작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첫 마디가 울려 퍼졌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an honor to be.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행사장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Today marks a very important milestone.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입니다. 이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더 이상 누구도 수근거리지 않았다. 직원들의 얼굴에도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랜 세월 속에 잠들어 있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김영수는 통역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는 일. 그녀에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가정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꿈만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 시절 그녀는 젊음과 꿈에 대한 열정 하나로 낯선 땅에 발을 디뎠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그때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버티며 일하던 중 어느 날 한 집에서 일자리를 얻게 됐다. 그 집은 마치 잡지에서나 볼 법한 따뜻하고 우아한 저택이었다. 깔끔한 정원,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퍼져나오는 집이었다. 그 집의 주인은 엘리자베스였다. 처음부터 고상하고 따뜻한 분이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친절한 미소로 영순을 맞아주었다. 처음으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영순을 주방에서 직접 마주하고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영순에게 가장 특별했던 존재는 엘리자베스의 어린 아들, 제이슨. 제이슨은 아주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처음에는 영순을 경계하던 그 아이도 시간이 지나자 곧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순수한 눈망울과 끝없는 호기심은 영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었다. 영순은 그의 공부를 도와주며 아이와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기억 속 제이슨은 금발머리에 커다란 푸른 눈을 가진 8살 소년이었다.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책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고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면 서툰 발음으로 따라하며 웃음을 지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시기에 무척 바빴다. 사업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가 한창이었고 그래서 영순에게 제이슨을 맡기곤 했다. 영순은 제이슨에게 책을 읽어주고 퍼즐을 함께 맞추고 때론 공원에 데려가기도 했다. 그렇게 그들은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영순에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영순은 제이슨이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소리가 절대 우연 일리 없다는 걸 직감했다. 영수는 빠르게 제이슨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Jason, I need you to hide. Go to your room and lock the door. Stay quiet. This is like a game. Understand? 제이슨은 갑작스러운 영순의 표정 변화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영순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문 손잡이를 꼭 잡았다. 그때 현관문이 서서히 열렸다. 낯선 두 남자. 그들의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다가왔다. 숨이 턱 막혔다. 영순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주방 쪽으로 조심스레 이동해 가장 무거운 주물 프라이팬을 손에 쥐었다. 그녀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주방의 냄비를 떨어뜨렸다. Get out. Now. I already called the police. 그들은 멈칫했지만 곧바로 제이슨의 방으로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순간 영수는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한 명이 영순을 밀쳐 넘어뜨리려 했고 영수는 온몸으로 저항했다. 팔로 밀쳐내며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다. 얼굴을 맞았지만 영수는 다시 일어나 프라이팬을 있는 힘껏 휘둘렀다. 쾅! 소리가 울렸고 한 명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이 영순의 허리를 가격했고 영수는 주저앉으며 숨이 막히는 고통을 느꼈다. 그 순간 영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몸을 일으켜 부엌에서 흉기로 쓸 수 있는 무거운 냄비를 들어 강도로부터 제이슨을 지키기 위해 또 한 번 휘둘렀다. 도둑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고 바로 그 틈을 이용해 영수는 현관문을 열고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달렸다. Help us. Somebody help us. 이웃의 불이 하나둘 켜지고 도둑들은 결국 그 상황에 겁을 먹고 도망쳤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영수는 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제이슨은 방 안에서 온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그러나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다.
영순의 몸은 많이 다치게 됐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녀의 몸은 마치 짓눌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갈비뼈가 부러진 고통보다 더 아팠던 건 꿈도 희망도 잠시 멈춰버린 것 같은 무력감이었다. 이대로 여기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 몸이 아닌 그런 것들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히 그녀의 귓가를 울렸다. Young-soon, are you awake? 엘리자베스.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영순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I can't thank you enough for what you did. You saved my son's life. 그녀는 고요히 영순 곁에 앉아 작은 서류 뭉치를 건넸다. I want to take care of all your medical expenses and more. 엘리자베스는 영순의 손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You were so brave. More than anyone I've ever known. 그때 문가에서 조심스레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수줍게 들어온 작은 아이, 제이슨이었다. 아직도 어린 얼굴에 어리둥절한 표정이 가득했지만 영순을 보는 그의 눈동자엔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Thank you for saving me. Will you stay with us forever? 그 한마디에 영순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작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 위로 조심스럽게 얹어졌다. 그런 제이슨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엘리자베스 역시 영순의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You're truly family to us now. 그녀는 영순의 손을 더 단단히 쥐며 그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어 영순에게 내밀었다. I want you to have this. It's a family heirloom. 상자 안에는 은은한 빛을 머금은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다. 영순은 펜던트를 손에 쥐고 한동안 말을 잊었다.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Yes, you deserve it. You deserve all the good this world can give you. 그 순간 병실의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영순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시간이 멈춰버렸다. 미루고 미뤘던 귀국. 결국 영순은 짐을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생의 눈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위독한 상태였다. 병실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다. 마르고 창백하고 어딘가 초점 없는 그 눈빛이 영순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가족의 중심이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제 내가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아버지의 치료비, 병원비, 동생의 학비, 그 모든 현실 앞에서 영순의 꿈은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결국 영순은 통역사의 꿈을 접었다. 손에 쥐었던 희망의 조각들을 하나둘 내려놓아야 했다.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영순은 제 꿈이었던 통역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truly an honor to be with you today.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영순의 입에서 나온 문장이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영순을 향해 쏟아졌다. 뒤편에 서 있던 직원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스쳤다. 저 할머니 진짜 통역하는 거야. 청소부 아니었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지? 하지만 영순은 그 모든 소음을 잊은 채 연단 위에서 오직 한 사람, VIP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VIP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Today, we are here to celebrate a special milestone in our long-standing partnership. 오늘은 저희 오랜 파트너십의 특별한 이정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영순은 미끄러질 틈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통역을 이어갔다. VIP의 말이 이어질수록 영순은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Our future together is one of fortune and growth.
우리는 상호 성공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강민호 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순을 지켜보았고 뒤편의 지연 씨와 정우 씨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연설이 끝날 무렵 VIP의 시선이 천천히 영순을 향했다.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순은 그의 눈 속에서 묘한 낯설음과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감정이 깃든 시선을 발견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I would like to thank the president and chairman of this department store for inviting me here today. 오늘 저를 이 백화점에 초대해 주신 사장님과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모두의 시선이 무대 위 VIP에게 집중된 그 순간 그의 다음 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But there is another person I need to thank. 그리고 또 한 분 감사드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순간 행사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VIP는 잠시 말을 멈추며 숨을 고르더니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When I was a child, there was a woman who was like a second mother to me. She looked after me when my mother was busy. I followed her around and received much love from her. 어릴 적 제 인생에는 또 다른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바쁘실 때 저를 봐주셨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분을 따라다니며 많은 애정을 받았습니다. 영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One day, an incident happened. Burglars broke into our home. I was too young and couldn't do anything.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But she stood in front of me. She protected me with her own life. 하지만 그분은 저를 위해 제 앞에 서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영순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꼭 쥐었다. She was badly hurt. Broken ribs. And the scars remain for a long time. 그분은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I always wanted to thank her, but she disappeared from my life suddenly. 저는 늘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분은 제 곁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 순간 영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마이클 리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영순 역시 눈가가 뜨거워졌다. So even now, I want to say thank you. I am still grateful to this day. 그래서 지금이라도 감사하다고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이클 리는 영순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Do you remember me, young Soon? 영순 씨, 저를 기억하시나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의 말이 영순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영순은 그제서야 그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로 시선을 옮겼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것은 네잎클로버 모양의 목걸이였다. 병원 침대 위에서 엘리자베스가 영순의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 행운과 감사의 상징으로 영순에게 전해졌던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영순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Even now, I am grateful. 마이클의 말이 끝나자 영순은 도저히 더는 통역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굳어버렸고 목소리는 떨려 나올 수 없었다. 눈물로 가득 찬 두 눈으로 제잇은 이제는 마이클이라 불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마이클은 무대 아래로 걸어 내려왔다. 영순도 모르게 몸이 그를 향해 움직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행사는 완전히 멈췄다. 모두가 숨죽여 이 장면을 바라봤다. 영순과 마이클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울었다. 너무나 오래된 그리움,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행사는 잠시 멈췄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갑자기 왜 저러지? 무슨 상황이야? 백화점 회장과 사장,
그리고 모든 VIP 손님들도 놀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마이클과 영수는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진정했다. 행사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과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이클은 다시 무대 앞에 섰다. 그는 마이크 앞에 천천히 다가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There is something I need to share with you all today. 여러분, 잠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수는 그 순간 다시 차분히 서서 통역을 시작했다. The second mother I just spoke of is here with us today.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어린 시절 저를 돌봐주신 또 다른 어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순에게로 향했고 영수는 그 시선 속에서 작게 고개를 숙였다. Her name is Kim Young-soon. She wasn't just someone who looked after me, she saved my life. 그분의 이름은 김영순입니다. 단순히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 아니라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행사장은 순간 고요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이클은 신세계 백화점 회장과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Chairman Kim, President Park,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meet her again. 김 회장님, 박 사장님,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Out of gratitude, I will do everything I can to support your department store in the future. 그 감사의 마음으로 앞으로 신세계 백화점의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마이클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행사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마이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슬픔과 아픔이 따뜻한 감동으로 승화되는 것을 느꼈다. 마이클은 영순의 손을 꼭 잡았다. 영순 역시 손을 꼭 쥐며 속삭였다. Thank you for remembering me. 그 순간 모든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한 번의 포옹 속에 모두 녹아내렸다. 행사장의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고 사람들은 아직도 방금 벌어진 일에 대한 감동과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서서히 사그라질 때쯤 영순을 향해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은 강민호 부장이었다. 죄송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영순을 무시하던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동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행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 씨와 정우 씨도 영순을 향해 달려왔다. 할머니, 정말 멋졌어요. 아,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할머니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연 씨는 영순의 손을 꼭 잡으며 감격에 찬 눈빛으로 영순을 바라봤다. 정우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짜 멋지셨어요. 오늘 할머니 덕분에 저희도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 순간 회장님과 사장님도 영순 쪽으로 다가왔다. 정말 멋진 연설과 통역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영순에게 깊은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역시 영순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김영순 선생님 덕분에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은 곧 강민호 부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 부장, 이런 훌륭한 분을 이 행사에 모셔와 주다니 정말 잘했어. 이런 멋진 사람을 발견하다니 당신 정말 대단하군. 회장님의 칭찬에 강민호는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곧 허리를 숙이며 답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민호는 다시 영순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영순은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지연 씨와 정우 씨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주었다. 행사장의 감동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영순에게 집중되었다.
조용히 걸어오는 VIP, 이제는 어른이 된 제이슨, 마이클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영순 앞에 섰다. 마이클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영순 씨, 우리 회사의 통역팀에서 일해주시겠어요? 당신의 실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영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다. 물론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우리라이트 인터내셔널의 수석 통역사로 일해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순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수십 년 전 꿈을 포기했던 그날 이후로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줄 알았던 희망이었다. 영순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Yes, Michael. It would be my honor. 그 순간 마이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Thank you. This means more to me than I can say. 그렇게 영순은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었다. 영순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영순은 라이트 인터내셔널의 수석 통역사로 당당히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그녀의 경험과 지혜는 회사의 젊은 통역사들에게 훌륭한 지침이 되어주었다. 영순이 회사 로비를 걸어갈 때마다 직원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이야기는 회사의 전설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어느 날, 마이클은 영순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영순 씨, 우리 회사의 장학재단을 새로 설립하려고 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죠. 그 재단의 이름을 영순 장학재단으로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순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제 이름이 다른 사람들의 꿈을 도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은 영순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내 인생을 구해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꿈을 구해줄 차례입니다. 가끔 영순은 롯데백화점을 지나갈 때면 그날을 떠올렸다. 바닥을 닦던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영순은 깨달았다. 꿈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던 직원들과도 영순은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지연 씨는 이제 과장이 되었고 정우 씨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여전히 영순을 존경했다. 심지어 강민호 부장도 영순에게 자주 연락해 조언을 구했다. 이제 영순의 삶은 과거의 후회가 아닌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네잎클로버 펜던트를 만지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인생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영순은 결코 잊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그녀는 젊은 통역사들에게 항상 말했다. 여러분의 꿈은 결코 늦지 않아요. 내가 70세에 다시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꿈꾸던 일을 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어느 날, 영순은 마이클과 함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영순은 문득 물었다. 제이슨, 아니, 이제는 마이클이지. 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어머니는 지금 플로리다에 살고 계세요. 은퇴하셔서 평화롭게 지내시죠. 방금 어제 통화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영순 씨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그는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엘리자베스였다. 어머니가 영순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세요. 다음 달에 한국에 오실 거예요. 영순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엘리자베스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믿기지 않네. 마이클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도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예전에 영순 씨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정말 걱정하셨거든요. 몇 년 동안 찾으려고 했다고 해요. 영수는 탁자 위에 놓인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아버지가 위독하셨고 가족을 위해 돌아와야 했지.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우리 모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마이클이 손뼉을 쳤다. 아, 그런데 제가 영순 씨께 중요한 제안이 하나 더 있어요. 영순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마이클을 바라보았다. 우리 재단에서 젊은 통역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영순 씨께서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로 젊은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네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마이클은 기쁜 듯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영순 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했으면 해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영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내 인생 이야기가 책이 된다고? 그건 좀... 정말 훌륭한 이야기예요. 늦은 나이에 다시 찾은 꿈이라는 제목은 어떨까요? 영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게. 마이클은 영순의 손을 꼭 잡았다. 영순 씨, 당신은 저에게 인생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될 거예요. 창밖에 비가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영수는 그 빛을 받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기해. 내가 70살에 다시 꿈을 꾸게 될 줄은. 그녀는 목에 걸린 네잎클로버 펜던트를 살며시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고리였다. 몇 달 후 롯데백화점 명품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늦은 나이에 다시 찾은 꿈이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였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백화점 직원들, 라이트 인터내셔널의 임직원들, 그리고 영순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강민호 부장은 이제 상무가 되어 있었고 지연 씨는 행사 진행을 맡았다. 정우 씨도 특별히 휴가를 내고 참석했다. 영수는 무대 위에 섰다. 예전에 바닥을 닦던 그 자리가 이제는 그녀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감과 지혜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저는 오랫동안 꿈을 접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내어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다. 여러분도 저처럼 잠시 잊고 있던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장애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뿐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영순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에요. 통역사가 되고 싶었지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영수는 그 학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좋은 결정이에요. 꿈을 향해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답니다. 그렇게 영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이제 영순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70년을 살아온 지혜와 다시 찾은 꿈을 안고. 김영순. 한때는 백화점 청소부였지만 이제는 라이트 인터내셔널의 수석 통역사이자 영순 장학재단의 설립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